컴퓨터 보안의 이지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안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보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이 보안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건데, 보안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부여가 되면 조직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안 조직의 유형 중 첫 번째는요, IT 운영팀의 일부인 시스템 운영팀의 보안 인력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아래 조직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IT 운영팀 안에 IT 기획팀, 서비스 개발팀, 서비스 운영팀, 시스템 운영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보통 IT 기획팀은 IT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서비스 개발팀은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관련한 일을 하고, 서비스 운영팀은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운용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OS나 DB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을 하는데, 이 시스템 운영팀 밑에 이제 보안 인력팀이 들어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보안 인력팀이 있다고는 해도 뭐 방화벽을 운영한다든지 시스템 보안 패치를 설치한다든지 PC의 보안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보안의 가장 소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안을 고려할 수는 없고요. IT 운영팀 내부에서도 보통 직급이 낮고 영향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전반에 걸쳐서 보안 정책을 운영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IT 운영팀의 일부인 IT 기획팀의 보안 인력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IT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게 IT 기획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안 인력이 들어가 있으면 아까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시스템 운영팀은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만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IT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요. IT 운영팀 전체의 사업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스템 운영팀보다는 조금 더 많은 통제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보안 인력이 IT 운영팀의 하위 조직으로 있으면 보안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시스템 운영팀 밑에 있는 것보다 좀 낫다는 거죠. 보안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조직이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해서 회사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해 있는 하는 보안 프레임워크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안 인력이 경영진 직속인 경우, 지금 밑에 보시면요. CEO나 CSO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부서에 보안 감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통제 정책과 운영을 보안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나 CS 밑에 다른 팀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정보보안 조직으로서 보안팀의 역할은요, 정보보안 업무를 기획을 하고 각종 통제 사항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위협을 분석해서 이제 평상시에 정보보안 관리 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고요.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급에 있는 경우에는 윗사람을 교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독립적이면서 그래도 좀 최고의 권한, 최대한 높은 권한을 가져야지만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결정권이 있어야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플러그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서비스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직급을 가진 사람이나 어디에 속해 있어서 결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긴급 상황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그거보다 더 큰 손실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비상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운영을 지원해야 됩니다.
정보보안 책임자인 CSO 밑에 정보보안 관리자와 담당자가 속해 있는 보안팀이 있어야 되고요. 뭐 담당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거를 통제하는 게 이제 관리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안팀이 각 팀에 있는 그런 정책과 전달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하면. 자,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 및 팀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팀에서 어떤 정책을 설정을 하고 무언가 실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각 부서에 있는 팀별 정보보안 담당자가 전달 사항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보보안 책임자의 주요 업무는요. 이런 정보보안을 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 자원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의 정보보안 교육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보안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수립 그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된 정보보안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일의 최고 담당자는 어떻게 보면 정보보안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요. 기술적인 보안에 중점을 두고 정보보안 업무를 기획하고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일반의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담당자가 정보보안 활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담당자의 의견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취하면서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 요청을 검토하고 수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는요, 전체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하고요, 일반 사용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치명적인 웜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반적인 공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경우에 협의를 하거나 신규 서비스의 보안성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상시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루틴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각종 보안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한 지침서나 절차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신 동향을 파악을 해서 어떤 위협이 새로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아까 이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보보안 관리자가 또 이것을 듣고 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큰 틀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동향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테스트 환경에서 최신 공격 기법을 분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건지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각 부서 및 팀별 정보 보안 담당자는요, 매일매일 팀원들이 그 보안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팀 내에서 혹은 부서 내에서. 그리고 팀 내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항의 문의를 처리를 하고요. 또 처리할 수 없으면 보안팀에 전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지시를 받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좀 크다고 하면요, 중요한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폐에 대한 부서 간의 협의하고 조정,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이제 이 담당자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장 주축의 정보보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보안 조직을 구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아이디어란 상황은 회사가 좀 커야 됩니다. 회사 전체 직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 갖추고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크기를 고려를 해서 또 규모를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담당자를 뭐 몇 명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기업의 조직이나 관리 구조, 그다음에 운영 사이트의 수와 위치, 그다음에 사이트 간의 상호 연결 상태, 그리고 IT에 해당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안 조직을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제 아이디어란 요 상황을 조율을 해서 회사의 보안 구성을 해야 됩니다.